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커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큰 추위는 없지만 기온 변동이 심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5도, 포항은 3도로 어제보다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내려가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1도, 안동 9도, 포항은 1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동이 커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기온 영하권 보이며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부터 차차 기온 오름세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모레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훌쩍 넘어 겨울치고 온화하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차차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과 밤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 각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도는 기온 이어지며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기온 변화가 큰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2022년 태풍 흰남노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무려 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태풍 이후 냉천 상류에 홍수 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했지만 공사비가 적어 5차례 입찰에서도 시공사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하룻밤새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포항 냉천은 성난 급류로 변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물에 잠겨 사상 초유의 조업 중단 사태가 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로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업용인 오어지 상류에 홍수 조절용 항사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차례 입찰에서 모두 유찰됐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맡는 일괄 방식을 택했는데 이 턴키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턴키 방식으로 할 경우 공사 도중 비용이 상승해도 공사비를 증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괄 방식은 저희들이 현재 총 1,092억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 들어왔을 때 설계하고 시공을 끝까지 그 금액으로 가지고 사업을 마쳐야 되는. 포항시는 정부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한 기타 공사로 변경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습니다. 기타 공사라 하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설계 금액 가지고 다시 발주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 12월에 심의는 지금 득해 놓은 상태고. 주민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물 관리를 한때 환경부가 맡는 바람에 시간만 끌었습니다. 이거 다 수건 사업이라. 우리 오천의 여기 밑에가 그렇게 잘해놨는 거, 예? 한 방에 다 가버렸잖아. 이 댐을 안 막아가지고. 오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파괴됐는데요. 포항 지진보다 냉천 범람이 더 무서웠습니다. 흰난로로 인해 가지고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또 황사댐이 생긴다는 이유에서 많은 피해를 막아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막아줄 댐은 아직 착공도 못했고 냉천교 재가설 등 정비 사업도 앞으로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제부터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시는 행정안전부 인파관리 지원 시스템과 포항시가 구축한 AI 기반 인파 분석 CCTV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와 위험 상황을 감지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서, 소방서, 해양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경북지사 선거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에서는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야권 역시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역 언론인들 앞에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난 5월 암투병 사실 공개 이후 출마 여부를 둘러싼 관측이 이어졌지만 최근 건강 회복을 강조하며 3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항상 첫 번째 이렇게 두 번, 세 번은 그냥 가는 건데 이번에 몸이 아프니까 전부 다 저거 죽는다 하고 자꾸 소문나게 댕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적을 산에 갖다 바칠 수는 없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 지사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동시에 당내 경쟁 주자들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정치인은 간 속에 안 들어가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댕기는 사람 그렇잖아요. 다 집에 간 줄 알았지 또 나와서 댕기잖아요.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다선 단체장과 전현직 국회의원들까지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직 도지사의 3선 도전 공식화로 경북 정치권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를 전제로 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직을 유지해서 더 이상 그 지도부가 붕괴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역시 당내 지역 활동과 강연을 이어가며 물밑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주자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진영 독주 구도를 견제할 대항마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만큼 지역 연고와 인지도를 가진 고위공직자를 차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여당으로서 이 경북에 힘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 그러면서도 경북 유권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찾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의 3선 도전 공식화가 경북지사 선거판의 신호탄이 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향한 선거 구도가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총 9개 사업 23억 1천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문화예절 교육, 국학연구집 발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 시립극단이 제60회 정기 공연으로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20일 토요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립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죄책감과 불안, 광기가 돼 파멸로 이르는 비극을 빠른 전개로 보여줍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마녀 3명에게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런 부추김에 결국 던컨 왕을 죽이지만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다른 비극 주인공인 햄릿과 오셀로, 여왕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명백하고 의도적인 살인을 여러 번 반복하는 질적으로 다른 주인공입니다. 욕망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그 욕망이라는 감옥과 같이 불타버리는 그래서 그래서 광기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극은 악행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맥베스가 어떻게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파멸의 과정을 묘사하면서 욕망이 광기가 되고 결국 그마저 사라지게 되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한 인간의 그 욕망이 그 양심을 저버릴 때, 도덕을 저버릴 때에 나타나는 어떤 그 개인의 그 비극, 몰락. 대구문화예술회관 801의 큰 무대를 넓게 활용해 시각 효과를 살리고 조명과 영상, 특수효과도 인물의 감정선을 살리도록 배치했습니다. 맥베스의 허무한 인생에서 관객은 삶의 부정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의 강렬한 염원, 고귀한 인간성의 비극적 결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경주시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관계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는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기념하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명단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상자 명단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받는 주요 관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경주지역위는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에게 명예시민증을 부여하는 건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없는 처사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묻지마 삭감하면서 내놓은 해명에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삭감은 지역방송과 관련 없다고 해명했는데 회의록을 찾아보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한 말은 달랐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회의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지역방송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예산을 충분히 주시면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야 합의로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강화를 위한 157억 원 증액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자 아리랑 국악방송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금액만큼 지역 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액된 157억 원 가운데 152억 원은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도로 삭감됐습니다. 그러고는 지역방송 지원을 명분으로 확보한 152억 원을 방송발전기금 통장에 유보금으로 넘겼습니다. 묻지마 삭감 비판이 일자 기재부와 방미통위는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는데 지역방송과는 애초에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서 국회에서 했던 말을 뒤집었습니다. 방송발전기금 부분에서 남는 돈이 152억입니다. 네. 그게 지역방송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역방송계의 원래 그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기재부가 결정한 일이란 입장입니다. 지역 중소방송으로 다 넘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들에 좀 더 쓰인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논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기재부가 삭감 이유로 설명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 악화 역시 기재부가 자초한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 방발기금을 이렇게 많이 퍼줬어요. 수십 년간. 이게 방통위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한 거예요. 기재부는 수차례 연락해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요즘 큰 추위는 없지만 기온 변동이 심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5도, 포항은 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 어제보다 내려가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1도, 안동은 9도, 포항은 1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동이 커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기온 영하권 보이며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낮부터는 차차 기온 오름세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모레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훌쩍 넘어 겨울치고는 온화하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차차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김천은 영하 7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문경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과 문경 모두 9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3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13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도는 기온 이어지며 가끔 구름 많겠고요. 기온 변화가 큰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